자, 오늘은 제가 파닉스에 대한 기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듣는다기보다는 좀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가장 많이 관여하는 엄마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서 좋고요. 자, 요 파닉스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릴 때 솔직히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바로 단어 외우기 시작하고요, 문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참 우울한 영어 공부를 했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자, 지금 아이들은 그나마 우리 때보다는 참 환경이 좋아졌어요. 원어민들도 있고요, 네트워크 발전해가지고요, 우리가 영어로 된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코미디, 드라마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정말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쓰는 비용, 교육 비용이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어에 대한 교육 비용은요, 한국에서 정말 최고 같아요. 여러 나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들 실력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참 실력은 이 비용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요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근데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는, 자, 저희 엄마들 세대, 영어를 제대로 정말 배우질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들의 소원이 이거예요. 엄마들의 소원, 우리 애가 영어로 말을 좀 잘했으면. 자, 말을 잘한다 애는요, 이게 섞입니다. 발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발음이 좋아야 돼. 그리고 말이 더듬지 않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의 발음. 여기다가 욕심 있으면요, 세상에 우리 애는 글도 잘 써.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세대가 단순하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런 영작 정도? 영작 단계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 그런 시대로 왔어요. 이 에세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약간 논설문식이거든요. 사실은 논설문, 설명문. 이 에세이가 자꾸 수필이라고 했는데, 수필은 맞을 수도 있죠. 자기의 생각을 편하게 쓰는 글, 그럴 수 있지만, 자, 이 영어는요, 굉장히 논리 구조를 따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 굉장히 있어야 되고요. 잘 쓰는 글과 못 쓰는 글이 조금 구분이 돼요. 즉, 잘 쓰는 글은 뭐냐면요,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빠르게 알 수 있게끔 쓴 게 잘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글이 굉장히 설득력까지 있어요. 최고죠. 최고. 자, 근데 우리 어머니들 이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또 뭘 바라시냐, 학교에서 시험 본다, 하여튼 무슨 공인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점수가 높길 바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거를 다 하려면요, 자, 언어 교육인데요, 요거 1에서 2년 사이 절대 안 됩니다. 10년 정도는 보고, 자, 계획을 짜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계획을 짤 때 가장 기초가 파닉스부터입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엄마들, 우리 옛날 세대 사람들이 파닉스에 대한 이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닉스,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왜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 좀 하려고 해요. 파닉스는요, 자, 철자 있죠? 일단 철자 배우면요, 철자의 소리, 자,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철자 따라 소리 따라 아니고요. 자, 철자하고 소리하고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가 제대로 된 아이들은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딱 봐도요, 제대로 읽습니다. 제대로 읽어요. 안 가르쳐줘도. 뜻은 몰라도, 자, 제대로 읽어요. 또는, 내가 단어 시험 볼 때, 외우긴 외우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단어를 불러줘요. 예를 들면, thief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thief 하고 불렀을 때 아이들이요, 소리를 듣고요, 본인이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즉 뭐냐면요, 파닉스가 제대로 잡힌 아이들은요, 단어를
외우기도 굉장히 빨리 외우고요. 물론 이제 스펠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우기도 빨리 외우고 모르는 단어 나와도요. 모르는 단어 있어도요. 쉽게 읽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단어 시험 볼 때 잘 기억이 안 나도요. 자, 소리를 듣고 단어를 스스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영어 파닉스 공부할 때 자음 공부하고요. 모음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말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있고 아야, 어여, 오유 있듯이요. 영어도 B부터 Z까지 있고요. 요 사이사이에 아, 에, 이, 오 요게 있는 거죠. 자, 철자 하나가 그냥 예를 들면 기억만 가지고는 우리가 글자를 만들 수는 없죠. 소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 글을 쓴다거나 뭐 글자가 되진 않아요. 여기다가 모음 같은 게 붙어야 됩니다. 가 이렇게 말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하고 붙어야 일단 글자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 글자. 자, 이랬을 때 영어 우리가 한국말도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뭐 가나 다라부터 해가지고 뭐 가가 격요 다 공부하죠. 받침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게 일단 이 받침 때문이죠. 받침을 제대로 못 외우면 나중에 틀려서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는 어떤 이제 오류를 범하죠. 저도 어릴 때 참 힘들었어요. 이해하는데. 근데 영어도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오류 뭐 이렇게보다는 이제 이런 오류 보면 자, 오류라기보다는 영어의 특성상 정말 순수한 영어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중국말, 뭐 일본말 막 섞여 들어오고 지금 영어까지 섞여 들어왔죠. 영어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나라 말도 섞여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펠링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영어는 특히 순수 영어가 아니고 외래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외래어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기본 파닉스 법하고 조금 어긋나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파닉스 제대로 되어 있는 애들은요. 그 영어의 50%는요 쉽게 읽어요. 나머지 50%는요 이게 쉽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파닉스 그 룰하고 그 법하고 달라도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hot 이거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 단위 이제 음가 하나씩 알아요. H는 T는 뭐 이거 알고 O 이제 파닉스 들어가면 O가 이름은 O 이런 거예요. O 요게 이름이에요. 근데 발음이 뭐 아 발음 비슷하게 났다가 발음 비슷하게 났다가 뭐 오 발음 비슷하게 났다가 뭐 여러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이들이 헷갈려 하긴 해요. 근데 단어를 보다 보면 비슷하게 그게 그 형태가 주어져요. A도 마찬가지예요. hat 그러면은 A 이름은 A 이렇게 발음하죠. 우리 A인데 여기서는 지금 에 하는 발음 나요. 그러면 bad 하면은 요 이제 에 발음 요게 납니다. 그럼 요 에와 에가 비슷한 것좀 약간 달라요. 발음 비슷하게 나지만 얘는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서 하고요. 얘는 좀 입을 좀 작게 벌려서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처음 인지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장모음 구조로 갑니다. 장모음. 예를 들면 자 kite 배우면요. 자 여기 I가 들어있어요. 끝에 E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규칙성을 떼요. 그러니까 자 E가 없을 때는 I가 그냥 E 발음이에요. kit, kit 이렇게. 근데 뒤에 E가 붙으면 얘가 자기 본연의 이름 I처럼 발음되는 데서 kite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발음이 E 할 때는 우리가 단모음, 짧은 모음이라 그러고요. I, 자기 이름대로 발음 날 때요. 이거를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에 E가 있네. 그러면요. 얘가 E가 아니고 I 발음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배울 때. 뭐 이런 게 있죠. 배울 때.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얘네들은 무조건 길게 발음이 돼요. 얘는 길게 이, 얘도 길게 이, 얘는 길게 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요것도 룰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워요, 점점. 자, 이런 걸 배우고 나면요. 이걸 딱 주어줬을 때, 요거 발음 알죠? 그 다음에 CH는 우리가 이중자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배워요. 근데 요게 K 발음 나거나, 예를 들면 T 발음 나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한두 번, 한 3번 정도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요. 아이들 기억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요. 그냥 school 이렇게 읽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 단어도요.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줘도요. cool 하고 읽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내가 자, 단어 발음과 스펠링의 어떤 구조를 이제 공부해서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파닉스는 간단한 단어로 다 끝나요. 뭐 길어봤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으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요거 좀 기나. 자, 이건 crayon인데 아이들이 crayon 이것도 발음해요. 굉장히 쉽게. 그 y라는 게 얘가 반자음 반모음에서 i와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i처럼 내지만 얘가 이 발음 짧은 이 발음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ion 이런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crayon 이게 되는 거지. ion, crayon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해요. 물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길어져요. 아이들이 보면서 아우 단어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면 뭐 intelligent 뭐 이런 단어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단어가 길 뿐이죠. 이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닉스 배우면요. intel 또는 legend 이게 붙어서 끝에 왔지만 끝나는 거 다 알아 애들이.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뭘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봐요 애들이. 처음에는 떠듬거리면서 읽을 수 있겠죠. 뭐 intelligent 이렇게 또는 intelligent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거의 90%요 아이들이 스스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발음이 가능하면요 머릿속에 아이들이 이게 들어가요. 굉장히 쉽게 발음대로. 자, 이제 물론 이것만 한다고 해서 뭐 단어 외워지는 거 아니죠. 뜻을 알아야 되죠. 자,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 뜻 외우느라고 이제 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스펠링도 제대로 안 외워지면요 뜻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외워지면 얘도 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자신감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아, 나 잘 못 외울 것 같다 그러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못 외워요 아이들이. 근데 참 만만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아, 이거 쉬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생소 몰랐던 단어들 줘도 금세 외웁니다. 물론 이제 그냥 흔히 겉에서 봤을 때는 제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머리가 나쁜가 보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가만 보면요 발음 좋은 아이들이요 진짜 이렇게 파닉스 같은 게요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어 잘 외우는 학생들 보면요 자 정확히 꼬집어서 막 말을 못해도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나중에 자, 단어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싫습니까? 너무 많이 줘요 한꺼번에. 제가 얘기했죠. 리스트 해가지고 50개 100개씩 이미 초등학교 때요 50개씩 줍니다. 많이 학원에서 50개 100개 주고요. 리스트 영어 단어 하나 한국말 하나 영어 단어 하나 한국말 하나.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공부방 중에 하나가 이 리스트 형식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 실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이가 좀 어리다 아직 시간 있다 전 그러면요 아이들이 파닉스를 제대로 공부하길 바랍니다. 어리다 아직 1학년 학교 안 들어갔다 그러면요 1년 정도를 잡으세요. 기본 1년 정도 이걸 잡으면서요 쓰는 거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노래 같은 거 따라하게 하고요. 이때는 뭐 화면으로 노래 뭐 잘 따라합니다. 대충 발음 뭐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노래 잘 따라하고요. 말해주는 대로 그걸 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얘가 이제 글 쓰는 게 좀 됐어요. 여기서 글 쓴다는 거는 뭐 자기 생각을 문장 쓰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단어를 쓸 줄 알아요. 뭐 bird 쓸 줄 알고 뭐 house 뭐 이런 거 쓸 줄 알아요. bed 뭐 my mom 이런 걸 쓸 줄 알아요. 자, 그러면요 파닉스와 더불어 가야 되는 게요 소설 읽기입니다. 즉 이제 아이들 동화책이겠죠. 영어 동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동화책에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뭐 동화책 읽는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요 이걸 위주로 공부하는 뭐 공부방도 많아요. 자, 근데 모든 거는요 언어는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야 돼요. 즉 언어라는 게 단순하게 글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는 뭐 리딩 뭐 이해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언어는요 자 얼굴 표정 그 facial expression이라 그래요. gesture 이거 다른 말로 하면 body language겠죠. 몸을 하는 랭귀지.
이게 사실은 다 언어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의사소통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만 정말 언어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어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제 완성이란 말은 좀 너무 너무 큰 말이고요. 완성이라보다는 제대로 영어가 이제 뭔지 언어처럼 돌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제가 동화책을 많이 권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엄마들이 나 영어도 못했는데 내가 읽어줘야 되나 부담감 느끼죠. 애가 영어도 모르는데 이거 읽어줘야 되나? 어렵죠. 지가 스스로 CD 보고 공부해야 되나? 아이가 앉아서 CD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분? 5분? 요즘 보니까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뭐 세이펜 이런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세이펜 또는 무슨 이렇게 펜 같은 거 집어넣으면 소리 나오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 애가 재미있어만 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누군가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애한테 정말 영어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권해요. 엄마가 CD를 사서 읽는 연습을 하세요. 최소한. 물론 아이한테 CD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자, 이거를 들려주더라도요, 아이가 이제 어리면 앞에 있던 애를 무릎에 놓던 엄마가 읽어주는 그 모습,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세요. 잘 못해도 이렇게. 자,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늘 책이라는 거는 재미있어 하고요, 엄마가 혹시 구연 동화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재밌죠, 사실은. 근데 요게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리딩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보낸다, 자, 이러면 잘 보셔야 돼요. 학원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책을 한 권 골라요. 자,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요, 보는 거예요. 책을 읽다기보다는 본다는 표현이 맞겠죠. 자, 읽어도요, 보통 혼자 읽으라고 합니다. 애가 보고 나면요, 이제 선생님이 뭐라냐 체크를 해요. 얘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리딩, 즉 리딩 컴프리헨션, 이런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 말로 확인하거나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은 괜찮은데, 요것조차 1, 2, 3, 4, 4지선다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 아이들이 찍기도 잘 찍어요. 대충 이제 비슷한 거 잘 찍었습니다. 근데 요게 쉽게 하고 진도 나가기 편합니다.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면요, 한국말로 물어봐도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는 아이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많이 권합니다. 처음에 하나의 질문 이거 대답 이거 받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큰 얘기예요. 문법만큼 중요한 게 파닉스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원한다면, 우리 아이가 말도 잘하고 발음이 굉장히 좋고 나중에 영어 공부 시켰을 때 뭐 단어 외우는 거 실증내지 않고 잘해오길 원한다. 왜냐면 단어가 영어의 정말 기본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럼 파닉스 제대로 공부시키길 플러스 정말 어릴 때, 더 크면 중학생 되면 정말 본인이 스스로 읽지 않고는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파닉스에 더불어 영어 동화책을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을까? 재미있게. 이 영어 동화책을 통해서 단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맥거란도 같이 배웁니다. 자, 이 아이가 처음에는 단어 100개씩 외우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지만요, 정말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동화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단어를 공부했다면요, 100개씩 매일매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 기억하고요, 또 깊이 있게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닉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엄마들 제발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자,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서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길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